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6번째 시간관리 수업이에요. 그쵸? 자, 단체 사진 하나만 찍고 시작을 할게요. 단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구창희님 방금 계셨는데 전화 받으시나? 운전 중이신데? 자, 단체 사진 먼저 하나 찍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좋아요. 자, V 하시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단톡방에 올려야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끌어다니려고.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6시에 아이랑 이비인후과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성대결절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병원을 갔어요. 그동안에 병원을 안 가고 있다가 갔는데 저보고 뭐 하는 분이냐 그래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냐. 그래서 뭐 시간 관리나 뭐 꿈 관리를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분이지 목을 이렇게 6개월 만에 지금 병원에 왔냐고 혼났어요. 네, 혼났어요. 사실은 병원 가면 병원이라는 게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는데 목이 제가 지금 좀 더 잠겨가고 있는데 이렇게 잠겨가다 보면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입안으로 내시경을 넣고 이 바깥에서부터 주사를 찌른대요. 그래서 성대에 스테로이드제를 넣는데요. 그럼 목소리가 나온대요. 근데 그 주사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주사를 맞기 싫으면 이비인후과에 가라 그래가지고 빨리 갔다 왔어요. 어,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구멍을 메꾸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선 필요한데 그 구멍 메꾸는 게요. 사실 귀찮아요. 그냥 내일 가도 될 것 같아요. 내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5분, 10분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정말 더 큰 일이 되어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골칫거리로 딱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건강관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강관리 마찬가지고요. 또는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효도도 있고요. 다이어트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현재를 위해 사시죠. 그쵸? 현재를 위해 살아요. 2021년에 10월을 위해 살고 2021년에 11월 위해 사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현재에만 집중을 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아니면 좀 더 급한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 5년 뒤인 2026년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분 내서 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조금 오늘 받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요즘 제가 또 시간 관리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뒤적이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디테일의 힘 책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 전에는 내 인생 5년 후 책을 추천을 해드렸죠. 오늘은 제가 이게 몇 년 됐을까요? 거의 한 5년? 4년? 아니다.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엄청 독서모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읽었던 책, 초격차. 요 베스트셀러이죠. 이것도 지금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권우현 회장이 쓴 책인데 경영의 귀재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은 조직과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워낙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많이 읽고 해석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좀 읽어드릴게요. 항상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뇌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 뇌의 역할입니다. 뇌가 하는 일이 뭐래요? 우리 이제 아이들 자녀 학습 위해서도 제 강의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A7070 저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시간 관리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국 우리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또는 내 동반자와 함께 우리 조직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대비하는 거랑
내 시간을 아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시간들이 엉켜서 내 하루가 이렇게 정신없을까? 제가 어떤 분께 이 강의를 같이 들어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강의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 하루가 너무 뒤죽박죽이라 이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어떤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분께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없으실까요? 근데 그분이 모르고 계실 확률이 커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나 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나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성과가 안 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거의 백발백중 대부분의 원인은요. 내가 내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을 해요. 가계부에 작성을 하면 어디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잔돈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잔돈은 잘 못 쓰지만 큰 돈을 아끼지 않고 쏨풍쏨풍 써버리는 사람이구나.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건 뭐다? 내 목표에 맞게끔 내 돈 관리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큰 돈은 잘 못 써요. 특히 나한테 돈을 잘 못 써요. 옷을 사거나. 저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12월쯤 딱 하나 한번 사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돈이 좀 이렇게 목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이때까지 없었던 삶이에요. 늘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면 내 한 시간의 몸값을 높이는 거.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40년을 넘게 살면서 제일 돈을 많이 투자했던, 나에 대해 돈을 많이 투자했던 것은 뭔가를 배우는 거였어요. 배우는 거. 그거 말고는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가계부를 써가면서 봤더니 제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씀씀이가 큰 사람은 아닌데 자잘자잘자잘자잘한 돈을 너무 헤프게 써요. 예를 들면 좋은 귀걸이 하나는 사지 못하지만 뭐 지나가다가 5,000원, 지나가다 1,000원 이런 귀걸이들을 너무 잘 사요. 근데 한 번 하고 어디 있는지 잃어버려서 못하고 한 번 하고 귓구멍이 골마가지고 못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뭔가 좋은 책들 뭐 그런 거는 사주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막 읽어주고 뭐 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단발적인 거에 돈을 잘 써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요 구글을 정리해야 돼요. 구글에 보면 그때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아이들하고 결제해서 보는 그런 어플들 매달 결제가 나가고 있는 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적어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나의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새어나가는 걸 막으라고 우리 뇌가 있는 거예요. 뇌는요, 판단할 때도 뇌를 사용을 하지만 뭔가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뇌가 쓰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의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시간에 구멍이 나고 있는지. 내 목표는 A인데 내가 쓰는 시간을 봤더니 B야. 점검하라고. 사람을 사귀는 게 목표인데 가서 사람을 사귀는 게요. 6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사귀겠다고 갔는데 6시간을 가서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거 그냥 그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뭐 봉사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그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목표.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의 목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해도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시간을 오래 함께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동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대요.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맨날 같은 행동만 해요. 맨날 같이 책만 읽어요.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표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던 사람과 어떤 날은 밥을 먹고 어떤 날은 같이 쇼핑을 나가고 어떤 날은 같이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어떤 날은 영화를 보고 다양한 행동을 기울일 때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7070 하면서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대전에 가서 여기 계신 얼굴 보이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다양한 것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라고 느껴요. 단순히 강의를 하면서 강사님, 혜원 씨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대면도 해보고 비대면도 해보고 또 가서 또 다른 것들을 같이 해보고 어떤 날은 커피를 마셨지만 어떤 날은 맥주를 마셔보고 그죠? 어떤 날은 혜원 씨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날은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행동을 해야 그 사람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4시간을 어떻게 쓸까? 한꺼번에 8시간. 그 사람과 붙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 1시간씩 다른 행동을 해야겠구나라고 4시간을 계획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은 8시간을 쓰지만 목표가 다르고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라. 그리고 선택해라. 라고 해서 우리의 뇌는 쓰임새가 생긴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실적을 증가해야 될지. 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할 거냐, 장기적인 성장 또는 단기적인 실적.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단기적인 거에 집중해서는요, 실적이 향상될 수 있어요. 실적. 그죠? 근데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성장을 목표로 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사 생활 10년 전을 한번 볼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번 많이 비교를 해드렸지만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제 목표였어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많은 강사들이 그것과 싸워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한 달에 몇 번의 강의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요. 단기적인 실적의 목표를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칠까요? 장기적인 성장을 놓쳐요. 나는요. 한 달에 몇 번 강의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생각해봤더니 아니었어요. 나는 1시간에 강의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비용을 받고 질적 성장을 통해서 강사 대접, 대표 대접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명예적인 부분, 내 1시간의 값어치를 높이는 가치 있는 부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꾸 나라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과 비교를 하죠. 비교를 내가 당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비교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 실적에 목매달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달 돈 버는 거예요, 목표죠. 우리 류현정님 탄성을 지르시는데? 하시는데, 그죠? 내가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것에 맞는 시간이 안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인 실적의 목표를 두는지 장기적인 나의 성장의 목표를 두는지 아주 미세하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중에 그렇다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실적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눈앞에 것 중요해요. 눈앞에 것을 가져가는 힘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뭐냐면 시간을 계획할 때 뭐부터 계획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부터 계획해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뭐부터 계획해야 돼요, 우리? 단기적인 걸 먼저 계획해야 될까요? 장기적인 걸 먼저 계획해야 될까요? 제가 아마 처음에 시간 관리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장기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윤아님, 건지님 다 맞아요. 방현호님 그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송혜원님이 정확하게 쓰셨어요. 장기적인 걸 세우고 단기적으로 쪼개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목표의 계획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인 시간과 단기적인 목표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또는 이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거에 교육을 받아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의 목표를 잡으세요? 중간고사의 목표를 늘 잡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왔어요. 대학을 왜 가야 될까, 현정아?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상림아? 지아야, 중간고사 못 봤어도 괜찮아. 다음 기말고사가 또 있잖아. 그죠? 그럼 기말고사 목표를 조금 더 다시 잡아보자. 이런 엄마가 없었어. 너 그렇게 책 안 보고 엄마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막,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너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엄마가 막 그렇게 짜증을 내죠. 그죠? 엄마부터가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인 어떤 그 실적의 목표를 갖고 있죠. 괜찮아. 어머, 우리 지아 70점 맞았니? 괜찮아, 괜찮아. 지아야, 그럼 다음 기말고사 어떻게 해야겠어? 엄마랑 그걸 얘기해보자. 이미 미래에 시점이 가 있었던 엄마들이 많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장기적인 안목의 성장에 집중해야지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시간 관리를 이제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요. 왜 안 변하는 것 같죠? 나는 스트레스를 받죠? 왜요? 우리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이야, 과정. 제가 왜 10강의를 잡았겠어요? 왜 10강의를 잡았겠어요?
왜 강의를 1시간, 2시간 짧게 그냥 확 농축해갖고 한번 해버리지. 왜 30분씩? 왜 1시간씩? 이렇게 짧게 짧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또 봬요. 7명 안 들어왔어.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 지금. 다음 주에 또 봬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왜 지금 현장에 같이 강의를 들읍시다라고 왜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자꾸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해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것만 아니에요. 배은숙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관리방 안에서 또는 메일마인드맨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함께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자꾸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현님, 우리 구창희님, 우리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지미정님 계속 시간관리 올려주세요. 요즘에 안 올려요. 그죠? 느슨해지고 계셔요. 그죠? 시간관리가. 내가 뭔가 목표를 두고 잡았잖아. 10강을 들으면서 우리가 70일 동안 내 시간 관리를 한번 집중해 보겠다고 잡았잖아요. 그죠? 성장하겠다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올리면서 내 실적, 내가 올리는 이 시간 관리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미정님 쓰고만 있습니다. 쓰고는 있습니다. 같이 올려주셔야 같이 뭔가 같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단톡으로 진행을 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가 뭔가 막 올려주는 그런 과정 안에서 같이 하는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림님, 우리 송혜원님 초대만 해놓고 본인 거 안 올리지 마시고 다 같이 올려주세요. 초대한 사람이나 초대된 사람이나 다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적자 생존.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병원 응급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A7070 시간관리방은 응급실이에요. 무슨 응급실이냐면 여러분들의 시간관리를 점검받는 응급실이에요.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진단을 해야 돼요. 자, 응급실에서는 상황이 매우 빨리 돌아갑니다. 응급 환자와 응급 환자 아닌 사람들을 분류하는 곳이 응급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정확한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냥 남은 시간들을 그냥 편하게 보내실 건지 불편하더라도 아주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의 시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선고를 하고 내 시간이 오늘 죽었는데 나 오늘 시간 관리 정말 엉망이었는데 그럼 빨리 폐업 신고하고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인지 사망 선고 내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 살고 싶어 아니야 나 시간 관리 진짜 잘해서 나 2022년 다르게 살고 싶어 빨리 전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응급실 안에 일단 계셔야죠. 응급실 안에 와서 제대로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찍어서 올려야 내 스스로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질문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강의만 듣는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세요. 사망 진단을 내리세요. 나 오늘 시간 너무 엉망으로 사용했어. 나한테 사망 진단을 내리시라고요. 그럼 빨리 그때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받으셔야죠. 5강, 지금 오늘 6강이에요. 4강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4, 7에 28. 한 달 남았어, 한 달.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를 다시 빨리 정말 중요한 패턴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리시고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질문 생각하세요. 질문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놓으세요. 저 지금 강의하는 동안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시간의 가계부, 시간의 가계부, 시간의 견적서 이야기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똑같은 이야기고요.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요. 일의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요. 우리는 일의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사람. 내가 만약 영업을 해요. 고객을 만나요.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보통 몇 시간 안에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저 사람에게 내가 팔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 잘 짜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잡는 시간을
잘 측정한 사람. 이해되시죠? 어. 강사 중에, 명강사 중에 시간 못 지키는 사람 명강사 없어요. 저도요, 기업 강의는 시간 딱 맞춰요. 기업 강의에서 시간 오버하는 게 제일 피드백이 안 좋게 나와요. 왜?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은 강의를 오래 듣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길게 해주면서 좋아하시는 건데 기업 강의는 칼, 쉬는 시간 칼, 강의를 짧게 할수록 좋아요. 거기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길게 쓸 곳과 짧게 쓸 곳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운동하는 시간. 내가 예를 들면 김강희님을 만나러 가요. 김강희님 집까지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각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걸리는 소요 시간을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 이거 시간 관리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고객의 신뢰를 잃는 거죠. 내 지인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는 것만큼 나 일 못해요 라는 거를 선전포고하는 일은 선전포고하는 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각을 안 하셔야 되고 자, 저처럼 자기 개발에 미친 사람들이 꼭 읽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기 개발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탁월한 사람은 에너지와 시간을 당장 급한 일에 쓰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 한다고 독서를 한다거나 외국어 학습을 한다거나 나 살 빼야 된다고 운동을 한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장 죄송해요. 이거는 중요한 일인 거죠. 중요한 일. 방금 얘기한 건 중요한 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예를 들면 막 빨래를 하느라 독서 모임에 가야 되는데 책을 못 읽었거나 설거지를 하느라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뭐라 했냐면 탁월한 사람은 유용한 일에 시간을 쓴대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쓴대요. 나를 위한 일에 시간을 쓴대요. 하지만 탁월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 특출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에 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그래서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를.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가치를 현재에 두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를 미래에 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설거지 조금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 아침 시간을 1시간 이용하는 건 저녁 시간 3시간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아침 시간은 저녁에 3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시간의 블루존일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저희 집에 이게 자전거가 있어요. 운동하는 자전거. 그걸 탈 거예요, 제가. 그거 탈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려고. 왜냐면 저녁에 운동을 가볼까? 안 되더라고요. 낮에 운동을 가볼까? 일하느라 안 되더라고요. 시간의 블루존을 찾는 거예요. 시간의 블루존. 그 시간은 내가 저녁 시간을 3배를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냥요. 우리 여기 다이어리에 있는 이 시간들 6시부터 2시까지 쓰는 이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류현정님이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7시에 일어났다. 그럼 6시부터 7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류현정님의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시간의 3배 효과를 1시간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아침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저녁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아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전 저녁에는 보통 저는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뭔가 저를 위한 시간에 블루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자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월수금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직 질문 아무도 안 쓰셨네요. 지금부터 손 들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받아보고 없으면 눈에 띄는
좀 얼굴이 좀 이쁜 분으로, 이쁜 분이야. 임규람님 아니야? 본인 안 이뻐요? 오케이, 오케이. 안 이뻐. 안 이쁜 걸로. 그래서 이쁜 분을 좀 이렇게 호명을 해가지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시간 관리하면서 궁금하셨던 분 손들어서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본인이 궁금한 건 다른 분들도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도 혹시 계실까요? 네, 우리 송혜원님 음소거 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실게요. 네. 저는 휴식 시간에 연두색이고 색일기가 하늘색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풀 때 책을 읽으면서 풀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휴식일까요, 독서일까요? 저만 조금 지그재그로 들리나요? 지금 지그재그 지그재그. 살짝 좀 이렇게 울려서 들어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저가 음소거 됐어요, 혜원님. 다시. 네, 다시 한 번만. 질문을 올려드릴게요. 네네네네. 질문. 휴식 시간 연두색, 색일기 하늘색. 스트레스 풀 때 책을 읽으면서 풀 때가 있는데 휴식일까요? 독서일까요? 이때는요, 독서잖아요. 독서는 어쨌든 자기 개발에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휴식이에요. 그때는 예를 들면은 연두색일 수도 있겠잖아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목적을 생각하세요.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한다가 파란색일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근데 예를 들면 책 중에도 자기 개발 서적을 읽어서 내가 그거를 내가 하는 일에 활용을 하려고 독서를 하는 경우는 그게 파란색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를 정말 공부하기 위한 공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오늘 소설을 읽어. 난 오늘 에세이를 읽어. 난 오늘 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위로를 받기 위한 책을 읽어. 그건 난 휴식이라고 두고 싶어. 그땐 녹색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독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독서는 파란색이다? 이게 아니라 이 독서의 목적을 내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 좀 전에 김민경 님이 지하철 타고 이동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뭐예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동한 시간. 저는 보통 이동하면서 노래 듣거든요. 막 운전하고 가면서.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칠해요. 노래 들으면서 그냥 저는 신나게 간 거니까. 그런데 만약 그 아무것도 안 칠한 시간을 어쩔 때는 나 오늘따라 노래 들으면서 너무 뭔가 내 감정이 힐링됐어. 아까 송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연두색으로 칠해요. 근데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이동하느라 그냥 노래를 틀어놨어. 그럼 안 칠해요. 근데 이동하면서 만약에 내가 일을 했어. 막 준희쌤이랑 통화를 하면서 마인드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그때는 저는 주황색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동하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렇게 들리는 강의 했어.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이제 내 목적에 맞게끔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썼나를 피드백하면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땐 제가 봤을 때는요. 나는 휴식,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휴식으로 해가지고 연두색으로 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세원님이 오늘 이렇게 정했는데 다음번에 바뀔 수 있겠죠.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독서를 많이 했는데 너무 휴식 시간으로만 체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한번 다시 파란색으로 바꿔보세요. 아니야, 나 그러면 책 읽은 건 그냥 무조건 파란색으로 해볼래. 내가 뭔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한 자기 개발 시간을 많이 좀 늘린 걸로 나는 이 시간 관리를 표를 좀 보고 싶어. 그럴 땐 그렇게 변경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요 시간 관리를 체크하면서 질문이 많으셔야 돼요. 혹시 없으실까요? 자, 제가 그럼 하나를 또, 류현정님? 네네. 위에 마인드맵으로 적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표를 마인드맵으로 적고 그러고 나서 밑에 일정을 적으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뭐 약간 뭐라 그럴까 매일 그냥 단순적으로 일하는 게 되노니까 저는 약간 마인드맵을 적어야 될 게 약간 장기적인 그러니까 큰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목적 의식을 두고 적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위에를 못 적었어요. 네, 그러다가 왜냐면 위에 딱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쫙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는 일이 조금 연관성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딱히 뭘 적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보면 이게 뭐 월화수 딱 3개 있고 뭐 목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두 군데로 마인드맵도 나눠져 있긴 한데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위에 적어서 일정을 반영을 할 때 보면은 가운데 크게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서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꼭 뭔가를 한 가지 주제를 적어서 그걸 다 파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못 적게 되더라고요. 음. 그럴 경우 뭐 어떻게 쪼개서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반만 적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다른 분들과 한 거 보고 약간 조금 아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마인드맵으로 스케줄 관리하는 거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너 좋은 질문 하셨거든요. 그럴 경우엔 이 마인드맵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지금 주간 스케줄 보시면 왼쪽에 메모 밑에 키워드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그쵸? 주간 스케줄표 왼쪽 위에 보면 메모라고 해서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저는 제가 키워드, 책을 읽다가,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를 갖고 한번 살아볼까? 이번 주에 좀 건강에 포커싱을 맞춰볼까? 라고 해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를 4가지 정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일단 머릿속에서 한번 지워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를 꼭 스케줄표에 안 넣어도 돼. 그냥 일단 내가 뭔가 내가 이번 달이든 또는 이번 주든 요런 거를 키워드로 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한번 여기다 나열해 볼래. 여기 있는 쓰는 게 여기 그 주간 그 시간에 안 적혀도 괜찮아. 그냥 내 생각을 조금 펼쳐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면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키워드 때문에 나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생각났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기다 꼭 적어야 될 일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목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마인드맵이 안 적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팁을 드린 거지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키워드 작성하신 거 가지고 나 여기다가 엄마라는 키워드를 오늘 썼네. 그럼 엄마라는 거 갖고 한번 마인드맵을 적어볼까? 엄마의 취미가 뭐지? 엄마의 취미가 뭐지? 엄마 생일이 곧 돌아오는데, 엄마 생일 선물로 뭘 좀 사볼 수 있을까? 이것저것 한번 아이디어를 적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럼 나 목요일 날 엄마 생일 선물 사러 가야겠다. 단 하나의 행동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체크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도 조사도 해보고 약간 연상작용으로 많은 생각들을 나열을 해봐야 그래야 거기서 한 가지에 해야 될 일들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한번 써보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만약에 여기 마인드맵에서 빈칸으로 남아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송혜언님 같은 경우 또 책을 읽다가 이 단어는 정말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나열하시고 그 안정감이 있는 키워드를 갖고 그냥 연상작용으로 한번 여기다 그냥 채워보세요. 시간과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는 구분해서 쓰고 싶어 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 목적만 갖고는 안 써도 괜찮아요. 쓸 일이 없을 때는. 꼭 그렇게만 쓰진 않아도 돼요. 대신에 여기 있는 칸을 좀 채우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모든 것들이 좀 마인드맵 구조로 좀 생각하는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일단은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시행착오 갖고 써보세요. 우리 박지아 님이 인생에 아주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책임감이 주어진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받아들이고 즉시 처리하다 보면 자꾸 비중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어요. 이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맞으신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기분이 들어요. 늘어나는 기분이 들 때마다 계속 그거를 점검하셔서 비중을 그땐 조금 줄이시고 조절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인 환경이 우리가 애도 키우고 있고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회라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완벽하게 시간 계획이 안 될 때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견이 되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날 때는요. 일단 그 일 받아들이시고 하셔야죠. 왜냐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일단 일주일을 보내놓고 시간 우리가 피드백을 하죠. 그때 본인이 그때 이제 비중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생각지도 않은 일로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대신에 나는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참 잘한 것 같아.
갑자기 들어온 일이지만 이 정도 시간을 배치한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고 내가 그걸 해내야 되는데 자꾸 이 일로 그 일이 방해돼서는 안 돼.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정해놔야겠다. 라고 스스로가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때 진짜 잘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 그죠? 지금 뭐 박자님의 뭐 상황과 이제 100% 부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도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의 어떤 하나에 또 파생되어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일주일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일주일에 이 중요한 일들이 회방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1순위의 우선순위를 지금 보면은 중요하진 않지만 인생에서 아주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책임감이 있는 일, 이 일이 이 1순위의 우선순위의 일을 방해할 정도까지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범위도 있겠지만 이 1순위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있어서 침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꾸 거절하는 훈련도 하는 거고 내가 맥시멈으로 정해주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내가 그 시간에 몰입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쪼개진 시간 안에서 내가 그 목표를 부합하려다 보면 사람은 집중을 해요. 몰입을 한다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일을 늘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잘 활용하려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내 1순위의 범위에는 얘가 침범하지 않았으면 해 라는 기준을 내가 세워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놀랍게도 그 시간 안에 집중하려는 힘이 발휘돼요. 발휘된다고요. 시간을 집중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 시간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안다고요. 아까 그래서 다시 오늘 강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잘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아 씨가 그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일을 이 정도 양을 내가 이 정도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측정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딱 그 정도 선에서 거절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너 때문에 해야 되는 일, 또는 직장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루에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 관리표 적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소요하게 됐어. 원래는 그 시간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러면 딱 요 정도 일만 받아들이자. 딱 요 정도 일까지만 내가 수용해보자. 그 이상 일은 내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이 거절하는 방법을 그럼 그다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우선순위를 지키는 선에서 조금 덜 우선순위인 거를 피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저 일을 진행을 했던 거에 대해서 시간의 측정을 내가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야 내 시간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 잘해 주셨고요.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 관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직업의 특성상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퇴행되는 상황입니다. 나의 발전을 위한 시간 관리라는 목적과는 좀 안 맞나는 고민이 듭니다. 이거는요, 이거 잘 쓰셔야 돼요. 핑크색 시간 관리와 주황색. 자, 지금 김희선 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신지는 여쭤봐도 될까요? 김희선 님 어떤 일 하세요? 교육 쪽 일하시나요? 일본어 통역. 자, 그러면 이건 달라져요. 자, 내 인생의 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일본어 통역으로 해서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면 이거는 일직선상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내가 또 바라는 어떤 또 다른 꿈이 있는데 이 일본어 통역은 뭐예요? 지금 내 업무죠. 그냥 내 지금 본업일 뿐이에요. 이때는 핑크색과 주황색을 조금 분리를 하세요.
핑크색을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을 위한 시간으로 두시고요. 일본어 통역을 주황색으로 두세요.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상을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골고루 분포시켜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핑크색이 더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지금 이 일본어 통역, 주황색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황색 시간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희선님이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어도 좋아요. 하루에 30분이어도 좋고요. 하루에 2시간이어도 좋아요.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핑크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조금씩 연구해보자.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핑크색이 조금이겠지만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일은 본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창희 님도 본업과 또는 부캐가 있으신 거로 전 알아요. 그럼 구창희 님도 그게 나뉘어야겠죠. 본업이 핑크색 또는 아니면 본업이 부캐. 둘 중에 내가 마음이 더 가는 거를 핑크색으로 정하세요. 내 마음이 더 가는 일로 핑크색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핑크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이 이 시간 관리상에서 조금씩 늘어나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내가 지금 유지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강의는 주황색이고요. 본업이 또 있어요. 이게 또 부캐가 지금 본업이 됐거든요. 저도 그 시간을 조절해요. 핑크색과 주황색을 조절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의가 핑크색이었고 부캐가 주황색이었거든요. 지금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좀 부캐가 지금은 더 좋아요. 그럼 이제 부캐가 핑크색이 되고, 그죠? 예전에 했던 강의가 전 지금 주황색이에요. 바뀔 수도 있죠. 내 마음이죠. 예전과 색깔이 바뀌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알고 조절하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썼던 게 그럼 틀렸네? 아니요. 지금 희선님의 생각을 알 때까지 나는 그렇게 시간을 피드백하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의 기록으로 두시고 지금부터 또 그 시간을 한번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핑크색의 의미와 주황색의 의미를 주 업무, 보조 업무로만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캐와 내 꿈이 다르신 경우는 핑크색은 내 꿈, 주황색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 그래서 핑크색이 많아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 시간들이 늘어가기 위한 나의 시간의 관리표로 지금의 주간 스케줄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사례를 들어드린 건 있는데 주부이신 분들. 내가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냥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일과 그쵸? 그런데 내가 집 정리정돈하는 걸 너무 좋아해. 또는 아이와 눈 마주치고 같이 공부하고 숙제해 주는 걸 난 너무 좋아해. 그런 것들을 분류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즐거운 육아와 즐거운 즐거운 육아와 즐거운 살림 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살림과 육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육아나 살림이 즐거운 사람인지 아니면 난 원래 육아와 살림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건지를 알아보는 거로도 이 시간의 분리가 필요해요. 한번 그렇게 많이 나눠보세요. 마음이 개운해지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본업은 주황, 부캐는 핑크. 좋습니다. 본업에 사용하는 시간 안에서도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일을 위한 시간을 했다가 할 수 없고. 그런 시간을 애써서 색상을 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셔야죠.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많이 버려두는 시간이 뭐냐면요. 점심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냥 직장 상사 욕을 했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커피 타임하다 끝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인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냥 직장 사람일 뿐이야. 그런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인 거죠. 그럼 그런 시간은 그냥 점심시간 하고 나서 색칠을 이때까지 안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주니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주황색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이 시간을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버려지는 시간을 내 시간 5가지 색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끌어당겨 와야죠. 그죠? 그래서 직장인분들께 필요한 시간은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하고 나서의 2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꾼다라고 제가 이제 이 시간 관리를 배웠던 3P 바인더 강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장인은 언제? 출근 시간과 출근 시간 좀 전에 점심시간, 퇴근하고 나서 시간 2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대요. 직장인들 중에 인생이 바꾸는 분들은 직장 끝나고 나서 학원 가시거나 그러는 분들. 그죠? 근데 직장 끝나고 나서 무조건 맨날 술 마시고, 그죠? 친구들과 그냥 밥 먹다가 그냥 헤어지고 담배 피고 헤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미래가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5가지 색상으로 채울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하도록 할게요. 몇 명이에요? 아직 28명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핸드폰, 노트북 있는 분들 2개로 들어와. 저는 숫자에 집중하는 분이에요. 권진님 오케이 했거든. 지금 이것저것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되게 숫자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목표를 두고 시간을 관리하는 거에서 나온 습관이에요. 숫자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성과가 나요. 여러분들도 숫자에 집중을 하세요. 숫자에. 저는 저희 딸한테 요즘에 제가 그 영어 수업 뭐 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40개 단어를 읽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숫자에 집중하라 그랬을 때 제가 요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2시간을, 2시간을 정해줘야 되는 애가 있고요. 영어 단어 40개를 알려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2시간 동안 영어 단어 외워를 알려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40개를 집중해줘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좀 엉덩이가 오래 이렇게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시간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짧은 시간에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그냥 개수로 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아이들 교육과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첫째는 제가 숫자에 목표를 뒀거든요. 40개의 단어를 한 번씩 읽으면 영어 공부 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잠깐 제가 이 시간대만 알려드렸고, 숫자에 집중한다는 거, 31이야. 2개씩 접속하신 분들 좋아요. 이제 네 분이 하나씩 더 접속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시간을 관리하는데 이제 슬슬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쓰려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쉬고 싶은데 여기 시간 관리표에 쓰느라 쉴 수가 없어. 그런 분도 계시죠? 그죠? 자, 시간 관리는요. 휴식 시간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 뭘 할지가 중요해요. 아까 회원님처럼 나는 책을 읽는 게 휴식 시간이에요. 좋아요. 그럼 휴식 써놓고 가로쳐 놓고 독서. 저는요. 휴식 시간이 오로지 자는 거예요. 그럼 휴식 시간 쫙 그려놓고 자자. 잠. 제가 원래 오늘 오전에는 누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계속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지난주에 백신을 맞아놓고. 그래서 힘들었나 봐요. 아침에 아기 보내놓고 잠깐 잔다는 게 2시간을 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이미 늦어버렸어요. 빠른 순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이 시간을 쓸 건지. 늦어도 갔다가 짧게라도 보고 올래? 아니면 오늘은 좀 쉴래? 왜냐면 내일 일정도 빼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빨리 전향을 하고 대신에 제가 시간표를 어떻게 계획했냐면 자. 근데 습관처럼 제가 뭘 틀었냐면 TV를 틀었어요. 한 30분 정도 TV를 봤거든요. 그 순간 또 빨리 선택했어요. 자. 너는 휴식이 자는 거야. 절대 TV 보는 게 넌 자는 게 아니야. TV 보는 게 휴식이 아니야. TV를 끄고 잤어요. 그게 나한테는 시간 관리예요.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하신 분은 쉬어야죠. 근데 쉬어야지 하면서 안 쉬는 분들이 꼭 있어요. 시간 관리 제일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분. 쉬어야 되는데 이번 달 성과 때문에 막 자꾸 자다가 깨고 이런 분들. 시간 관리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쉬어야 될 땐 쉬셔야 돼요. 자, 화살표로 찍. 쉬지 못해 입병 났어요. 그렇죠. 입을 그래서 다물고 빨리 누워서 쉬셔야 돼요. 그죠? 저분이 제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애가 4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 입병 났어. 나 쉬어야 돼. 남편한테 얘기하든 애들한테 얘기하든 문 잠그고 들어가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관리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걸 꾸역꾸역 하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시간 관리를 14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게, 와, 권지님 똑같이 생긴 분이 2분이 됐어. 자, 제가 14년 동안 시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요. 아따, 강사님 빼곡하게 사시네요. 빼곡하게 사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잘못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쉬는 시간조차도 시간 관리하세요. 쓰는 것만 하면 돼요. 쓰는 것만. 쓰고 쉬었음, 잘 쉬었다. 그러면 시간 관리 잘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색칠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과정을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잘 지나가셔야 돼요. 시간 관리에서 이 색칠은요. 거의 80%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색칠이 조금 힘든 부분은요. 스스로가 조금 뛰어넘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질문이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제 거 아이패드로. 35명 맞춰야지. 내가 들어가서라도 맞추겠다라는 이 의지. 오케이. 35명. 35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창이님 운전하다 말고 박수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30분만 하겠다. 30분 하고 나서 우리 수다 떨자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55분을 채우고 가네요. 기업 강의에서는 안 그런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10시에 다시 또 우리 할 거고 질문 많이 만들어 오셔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체 사진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 하시고. 건진이님 너무 센스 있다. 하나는 본인 얼굴 가렸어. 고맙습니다. 자, 찍습니다. 지미정님 감사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